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사연입니다. 처가 근처에 살기, 매장 근처 살기. 자,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신혼부부의 고민이랄까? 이거 때문에 좀 싸우기도 많이 싸우시고, 그리고 이걸로 뭐 이혼 직전까지 가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11년 차 유부남으로서 고민 해결을 또 명확하게 해드리려고 이 사연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에 사는 결혼 2년 차 3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10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연 저금액이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분이에요. 아내는 영등포 쪽에서 3년 정도 연봉 3천에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잘 버는 거지 아내분이 뭐 못 버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영등포와 남양주에 한 중간쯤 되고 처갓집이 계시는 성북구에 자리를 잡기로 하였고 21년도 8월에 아파트 작은 평수 구축 전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20년도 말에 수도권에 아파트 갭 투자를 하나 했고요.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풀리면서 어려움을 겪던 저희 자영업도 이제 다시 회복하게 돼서 돈을 다시 저축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좀 힘드셨으니까. 아내는 최근에 퇴사를 대비해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임신 계획이 있으면서 아내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 머지않아서 퇴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전세 만료 기간이 이번 해 8월이라서 저희 부부는 갭 투자로 현재 1주택자긴 하지만 과감하게 실거주 집을 마련해가지고 2주택자가 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 고민이 시작됩니다. 올해 임신 계획이 있는 저희는 장모님께서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성북구에 살 건가 아니면 제 직장 근처 별내에 자리를 잡을 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3억 5천 정도 있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7억 정도 알아보고 있는데 성북구는 20평대 구축이고요. 남양주 가면은 한 30평대 나옵니다. 다산 신도시랑 별내는 내년에 8호선 연장도 있고 아이를 키우기에는 괜찮은 인프라가 많아가지고 거기다 또 제 직장이 30분 내로 출근할 수 있으니까 이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내가 어머님 도움 없이 육아한다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내가 육아를 하면서 혹시나 우울증이 올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육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속 살던 서울에 살아야 될지 직주 근접인 신도시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게 제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처가 근처에 살아라 라는 게 지금도 처가 근처에 살고 계시니까 요게 73% 그리고 매장 근처에 살아라가 이제 한 30%가 조금 안 됐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면 결론은 그냥 처가 근처에 계속 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정답은 정해져 있다. 단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성북구에 살고 계세요. 성북구에 살고 계시고 작은 평수의 구축 전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평수에서 아마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은 살짝 조금 이제 좀 좁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평수 구축 전세라는 표현. 보통은 이제 자기 집이 만족스러우면은 작은 평수 구축 전세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라고 하는데 작은 평수라는 걸 굳이 말했다는 거는 두 명은 모르겠는데 한 명이 더 붙으면 이건 좀 작아요라는 거를 이미 은연중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올해 임신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한 거가 이미 우리는 이미 3인 가족이야. 우린 이미 3인 가족이라는 거를 이미 적었고 이미 우리 애는 딸이겠지? 우리 애는 이미 딸일 거야. 이름은 뭘로 하지? 영순이로 해야 되나? 순영이로 해야 되나? 거의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상상의 나래가 지금 갔기 때문에 이 집은 도저히 딸 키울 집이 아니다. 라는 지금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아직 아이가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이 부부한테 악담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의학적 사실인데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고 꽤 많은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도 이 아이를 갖는 게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이는 갖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생기기도 하는데 가지려고 하면 안 생겨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27살 뭐 이런 부부들이 막 가지려고 하는데 막 1년씩 안 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불임인가 해가지고 막 갔는데 정상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게 타이밍이 막 안 맞으면 애가 잘 안 들어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내가 계획을 가지고 애를 가져야지라고 생각한다고 생기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조건 뭐 계획대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는 않다는 거. 아기가 생긴다는 게 여자의 몸에 이게 되게 심리 상태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내분이 새로운 동네 가서 사는 거가 임신에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사는 동네에 엄마 옆에 살면서 그냥 이 동네에 살고 있어야지 애가 잘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괜히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나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혼하신 지 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모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이제 잘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모든 고민의 이유는 이겁니다. 전세 기간 만료가 이번에 8월이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남자의 마인드. 어쩌면 이게 전형적인 이게 사장 마인드거든요. 이게 지금 사장 마인드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효율적인 마인드예요. 효율적인 마인드. 자, 이걸 제가 굳이 제가 이분한테 빙의돼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잠깐만.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부가 애를 가지기로 했으니까 잠깐만. 지금이 이제 4월이잖아. 그러면은 애는 5월에 생기게 되겠지. 애는 무조건 5월에 생길 거야. 그러면 잠깐만. 6월에 집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근데 이제 8월이 만기니까 이사를 7월에 가야 되네. 이사를 7월에 가려고 그러면은 잠깐만. 이삿짐 센터도 지금 잡으려고 그러면 6월인데. 야, 이거 지금 날 더울 때 이사 가야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면 지금 산부인과를 어디다 예약해야 되지? 막 지금, 야, 이거 바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 이거 고민인데? 지금부터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겠는걸?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뭔가 지금, 야, 지금 음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야, 지금 식자재를 미리 주문해야겠는걸? 약간 이런 느낌? 당장 애가 생기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죠. 이거는 지금 잘못된 마인드다. 올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다. 애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도 한 5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왜 안 생기지? 라고 할 때 아, 이제 안 생기나? 포기할까? 할 때 생겨요. 절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임신 기간만 10개월이에요. 그래서 애가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애는 어차피 뱃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서 사는 집이 좁아지는 거는 애가 태어나고 바로 좁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임신 기간만 한 10개월 되죠. 거기다가 바로 그럼 집으로 오냐?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으로 갑니다. 산후조리원 가면은 또 한 2주 갑니다. 거기다가 2주 뒤에 그럼 바로 집으로 오냐? 아마 바로 옆에 또 부모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아마 처갓집으로 또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할 겁니다.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냥 순식간에 1년 지나갑니다. 거의 바로 애가 생겨도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없는데 지금 뭐 고민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애가 생기고 태어나더라도 정신없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이 작든 크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 방을 뭐 꾸며주고 말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100일의 기적 뭐 그딴 소리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뭐 200일의 기적 얘기하는데 뭐 그런 소리 뭐 전혀 믿지 마시고요. 그냥 정신없이 갑니다. 그래서 100일, 200일을 막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이제 전세로 치면은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 8월이니까 8월이면 얼마 안 남았죠. 8월부터 임신하고 애 나오고 한 200일 키우고 나면은 다시 또 전세 만기 2년 지납니다. 제가 이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애를 갖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면 25년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25년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고민들은 사실 다 쓰잘데기 없는 고민이에요. 그냥 2년 동안은 그냥 이 표정으로 사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만기가 8월이기 때문에 뭐 그게 걱정이면은 그냥 아이가 생길 때까지 그냥 사시면 되는 것이고 아이가 생기면 뭐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2년 연장을 더 하고 여기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요즘에는 뭐 2년 연장을 더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가격을 뭐 더 올리지 않는 분위기도 많으니까 큰 틀에서 임신과 지금 거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거기다가 지금 장모님께서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고마운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님 세대 분들도 이제 잘 안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와주신다고 한 것 자체가 되게 고맙기도 하지만 아직 아이가 없으셔서 그런데 육아를 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게 많지만 임신 상태에서도 도와줘야 될 일들이 꽤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이가 그냥 알아서 크지 않습니다.
꽤 많이 그 검사도 받으러 가기도 해야 되고 아이가 이제 임신하고 나서 엄마들이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뭐 갑자기 뭐 아프기도 하고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본인은 이제 매장을 운영하시고 별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네로 옮긴다고 하면 오히려 아내 혼자 임신하고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장모님이 계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한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아내분도 훨씬 마음 편한 상태라서 임신한 상태에서 누가 항상 옆에 스탠바이 할 수 있는 상태, 요 상태로 맞춰놓고 차라리 내가 좀 매장으로 가 있는 게 훨씬 속 편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그냥 살아라 라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지금 채팅창도 그렇고 아마 그 커뮤니티에도 보면 댓글들을 다는데 대부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이 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오지라퍼들이 보면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막 그 오지랖을 떨고, 그리고 이제 애를 안 낳아본 사람들, 그리고 유부남이 아닌 사람들이 막 댓글들을 달고 막 그러는 게 많아요.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댓글이나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해본 사람들한테 고민을 물어보고 답변을 구하지 마세요. 특히 인터넷에서 물어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본 건 괜찮지만 여기에 달린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남녀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나 손해보고 안 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같이 협심해가지고 같이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지, 뭐 누구 하나가 손해보기 때문에 뭐 저기로 이사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사연을 보냈기 때문에 아, 제가 조금 출퇴근이 힘든데요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별내로 가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부남으로서 하는 얘기인데 정신 차려. 30대 초반이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출퇴근이 힘든데요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애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애 아빠들한테 물어보면은 애가 만약에 뭐 100일이다 그러면 차라리 출퇴근 길이가 먼 거를 선택할 것이다. 이거는 100이면 100 다 똑같은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직주근접 그리고 육아, 이거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단어다. 육아가 만 배는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출퇴근을 멀리 하고 옆에 장모님이 도와준다고 할 때 옆에 살아라 라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는 거를 명심하세요.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면 쉴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 따위는 버려. 그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뭔가 직주근접을 해가지고, 아, 제가 오늘 매장에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막 9시 반에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운전하고 집에 뭐 한 1시간씩 가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가지고 별내로 가면 9시 반에 가면 쉴 것 같아? 절대 못 쉽니다. 절대 못 쉬어. 절대 못 쉬고 가면 애가 토하고 있고, 그리고 와이프는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겁니다. 정신없이 애를 또 안고 막 이제 막 토닥토닥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잠도 못 자요. 미친 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퇴근이란 없는 거지. 와이프도 이 표정이고 본인도 이 표정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정신 차리면 25년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집을 사도 될까요? 이거는 또 다른 고민인 거죠. 이건 또 다른 고민이에요. 이분들은 사실 지금 뭐 10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자리를 잡았죠. 거기다가 지금 아내분도 퇴사를 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업을 또 시작했다는 것까지 보면은 이분들은 외벌이를 해도 사실 충분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아내가 부업 준비를 하는 거 보면은 계획을 좀 잘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부인 것 같아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분이 연봉이 3천 정도고 남편분이 저축을 저 정도 할 수 있다면 외벌이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 거예요. 맞벌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애를 키울 수 있다면 외벌이로 키우면서 부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가게를 옮겨가지고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남양주 쪽에 거주하는 게 맞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집은 거주의 수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남양주 쪽에 사시고 돈을 사업으로 버시면 되는 거지, 뭐 집을 투자로 해가지고 막 돈을 뭐 많이 불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보니까 이미 장사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니까 뭐 2호점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업과 본인의 어떤 그 매장을 좀 잘 운영하는 식으로
돈을 불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가 만약에 23년에 애를 갖게 되면 24년에 태어나겠죠. 그럼 25년 정도 되면 한 5살 정도 되는 거니까 28년 정도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남양주 인근에 본인이 이제 출퇴근하기 좋고 애 키우기 좋은 한 30평대 정도로 집을 사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주는 하지 마라. 지금 거주를 할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 4년 정도는 이쪽 성북구 지금 있는 곳에서 사시면서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임대로 임차로 뭐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서 계속 꾸준히 좀 처가댁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리 근거리에서 사시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임신하거나 이제 출산 초기에는 장모님 도움이 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또 이제 그 아내분이 사이가 좋으면 그것도 또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사이가 안 좋으면 또 그게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분들이면 또 당연히 남의 손을 타는 것보다는 장모님 손이 편한 게 또 아내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또 사이가 좋으시다면은 장모님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게 남편한테도 훨씬 또 속편한 일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내분이 또 부업에 의지가 있다면 부업을 또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장모님이 좀 도와주는 와중에 중간중간 임신한 상태에서 부업도 좀 해보는 것도 또 시간도 잘 가고 겸사겸사 계속 사시는 걸 좋게 생각하고요. 집이 좀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번 8월에 그 동네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실거주를 좀 분리하는 거, 이걸 좀 생각을 좀 잘 하시고, 첫째가 초등학교 갈 때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하면 적절한 거지, 뭐 1살일 때 실거주용 집을 사야 된다 이럴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특히 그 실거주용 집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더더욱 할 필요가 없는 생각입니다.